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다시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정말 정리할 현안들이 많은데요. 월요일 아침 박봉규로 저희가 시작을 했었는데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박봉규 대신 박인호로 인사를 드리는데요. 자, 김지호 민주당 부대변인, 신인규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원래 최진봉 교수님이 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네. 김지호 부대변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청출어람이라. 최진병 교수님의 제가 예. 추종자로서 자리를 밀어내고 월요일 아침부터 나타났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오늘 표정 관리가 예. 쉽지 않습니다. 아, 예, 예. 저는 복라인 직계, 복라인 독점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뭐 경쟁하는 김지호 겁니까? 대변인님 뵈니까 또 반갑긴 한데 네. 전 아직도 그 최진봉 교수님의 그 빈자리 때문에 저는 지금 표정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슬픕니다, 전 지금. 최진모 교수님하고 이제 이 김지호 부대변인이 현장에 가서 네. 많이 방송도 했고. 그때 네. 복라인이 정리가 됐습니다. 나의 자리를 누구에게 물려주겠다. 이러면서. 후계권을. 그럼요. 청출어람.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거. 처음 듣는 얘기. 최진모 교수님 들으면 깜짝 놀랄 것 같은데. 자, 최진모 교수님이 사실은 너무나 이제 함께 하고 싶었는데 네. 맞습니다. 학기가 또 시작이 돼가지고. 아이고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 시기가? 저는 이제 최진문 교수님 해가지고 교수님 애칭처럼 따라붙는 건 줄 알았는데 네. 정말 아이들을 학생들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럼요. 대학 교수시더라고요. 진짜 교수. 지금 열강 중이십니다. 아, 열강. 학생을 가르치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방송보다 중요한. 계속 학교에 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최진봉 교수님이 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이거를 좀 틀어놓고 일단 잘라가지고 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아마 경로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경로? 최진문 교수. 근데 저는 뭐 네. 정리하자면 최진봉 예. 교수님 저는 그립습니다. 아, 정말로. 예. 알겠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따 오실 겁니다. 예. 일단 뭐 최진문 보이는 라디오 때문에 또 오실 텐데. 오시는구나. 예. 어쨌든 최준문 교수님 이제 학기가 시작이 돼서 네. 월요일 시간이 안 된다고 해서 오늘 이 자리 월요일에는 이제 네. 김지호 부대변인 함께 할 것 같아요. 네.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최준문 교수님의 빈 자리를 좀 채워주기 위해서 네. 뭐 최준문 교수님도 원하고 계시겠죠? 어떻게? 그럼요. 청출어람으로 잘 부탁한다고 저한테 당부를 하셨고 뭔가 전당대 기간 중 네. 정말 그 최진봉 그때 교수님의- 뭐였죠? 최지봉으로 때 나가서 활동하셨죠? 뭐 하여튼 뭐 여러 사람이 했지만 두 최지호, 가지는 최지호. 최진봉 교수와 김지호 이 둘이서 전당대를 휩쓸고 다녔다. 예. 그렇게 정리됩니다. 경기도 서울 그래요. 그다음에 그 마지막 전당대회. 마지막 그 최저 경기장까지 예. 거의 뭐 그냥 다 그러니까요. 그냥 현장에서 압도했다. 열심히 지금 뛰어주셔가지고 네. 스튜디오에 오셔서 네. 박봉규 대신 이제 박인호로 네. 한번 진행해 볼 텐데 활약을 좀. 근데 기대해 요게 이제 보겠습니다. 검증이 네. 불가능하다 보니까 원래 현장 봉규거든요, 원래는. 원조가 현장 봉규. 아, 근데 요즘에 이제 그렇죠. 최지호 네. 아니면은 그 그때 최 장군님하고 같이 세 예, 분이 나가셔가지고 예, 최지호. 예. 그래서 제가 굉장한 그 경쟁심을 좀 느꼈던 그런 기억이 살짝 오마이 납니다. TV는 경쟁 체제입니다. 맞습니다. 네. 증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현장 봉규도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대표님 좋으시겠네. 최준문 교수님의 이제 빈자리 예. 또 어떻게 또 채워지게 될지 한번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근데 뭐 아침에 못 오시다 뿐이지 또 낮에도 네. 오시고 하니까. 그렇죠. 또 최준문 교수님 팬들은 또 최준문 교수님 이 방송 시간에 오셔서 많이 또 응원해 주실 네. 것 같고요. 그래도 오마이 TV 월요일 아침 또 활기차게 시작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신인규 변호사, 김지호 부대변인 많은 또 응원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수가 지금 200만 4,128명. 와. 네. 자, 이 김지호 부대변인 왔기 때문에 좀 많이 좀 올려줘야 될 것 같은데 오시는데. 저희가 전당대 기간에 네. 진짜 이게 좀 올라가야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예. 김지호 효과를 한번 좀 봐야 되는데. 안 아유, 올라가고 예. 있어요. 올라갈 겁니다. 빨리 5천 명을 돌파해 빨리 주십시오. 저 가족분들이라도 네. 연락 좀 하셔. 수가 안 움직이고 지금 안 있어요. 움직이고 있어요. 큰일 났네요. 근데 여기서 내려가면 심각해지는 겁니다. 이게 네. 정말 내려가면 아침 9시기 때문에 네. 아직 뭔가 좀 월요일 아침이다 보니까. 예. 근데 최진봉 알겠습니다. 교수님은 그 진봉 이펙트라고 막 네. 슈퍼챗이 쇄도하거든요. 아. 최진봉 교수님 효과가 봉봉봉. 장난 아닙니다. 봉봉봉. 12,000봉. 역시 복라인의 후계자 같습니다. 최진봉을 너무 잘. 최진봉 없으면 방송을 못 합니다. 저는 전학계나 저는 봉라인은 원래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예. 자, 훈훈하면서도 또 이게 신경전이 느껴지고 있는데요. 자, 뭐 이 팽팽한 긴장감 좋습니다. 예. 키다리 진실이님 안녕하세요. 박봉기 화이팅입니다. 김지호 화이팅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고 백함님이 학생들 가르치면서 마음은 오마이에 있을 것 같아요라고 최진봉 교수님의 마음을 또 심경을 대신 전해주셨습니다. 아니, 봉빠 신인규는 뭡니까? 아, 저는 봉라인이기 때문에 봉빠까지 아니지만 봉라인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예. 봉라인이랍니다. 누가 진짜 봉라인인지. 아, 그래도 오늘 또 박인호를 또 응원해 주시려면은 진짜 네. 구독자 많이 그러니까요. 눌러주셔가지고 오! 떨어지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자, 김지호 부대면 좀 위태위태한데요. 예. 아, 구독자 수가 첫 떨어지고 방송이라서 있어서. 그런가요? 아직 적응을 못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파랭이꽃님, 김지호 화이팅 이렇게도 응원 네. 주셨습니다. 그러면 댓글 많이 다시 또 올라왔어요. 다시 128명으로. 오시면은 여러분들, 좀 예. 우리 오마이 TV 정말 진짜. 지금 구독. 민주진영 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반국가 세력의 본진입니다. 검은 그런 세력들이 거예요? 여기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아주 거예요? 어두워요. 어두워.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반국가 세력이 커집니다. 막 검은 세력이 그런 거예요? 넓어져.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마이 TV를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또 구독하기 안 하신 네. 분들 구독 좀 꼭 눌러주시고요. 또 슈퍼챗도 받고 있습니다. 다 봤습니다. 다. 네, 최준문 교수님이 왔을 때 이제 슈퍼챗이 들어오곤 했는데 네. 김지호 부대님이 왔으니까 저희가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아 오늘도 예. 지오 이펙트 한번. 지오 이펙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응원과 성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십시오. 자, 지금 보면은 정렬 현안들이 많은데 특히 수사 심의가 열리게 됐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있어서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결론 내렸지 않습니까? 청탁금지법, 뭐 이건 처벌 조항 없다, 뭐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뭐 이것도 뭐 아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이 이제 없는 사항이다, 감사의 표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혐의 처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심의 소집을 지시해서 아마 뭐 다음 주에는 소집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김지호 부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예.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수사심의위원회라도 좀 기대를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뭐 퇴임이 9월 15일입니다. 이원석 총장이. 얼마 안 그러면은 남았어요? 거의 뭐 그 시기 내에 결론을 네. 내야 되는데 지난번 최상병 수사건도 경찰에서 어떤 그 임성건 사단장에 대한 혐의 없음 맞아요. 그다음에 그냥 끝내버렸죠.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네. 뭐 별다른 의견 없이 그런 뭔가 좀 힘을 실어주는 그런 결론을 냈기 때문에 네. 또 그렇습니다. 검찰이 수사한 정보를 정말 그 정보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울중앙지검이 가지고 있는 그 정보를 뭔가 무혐의가 날 수 있게 서류를 정보를 준다면 수사심의위원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어도 결론은 또 무혐의가 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은 수사를 무혐의 처분밖에 이렇게 냈어요. 그러면 이걸 수사심의에서 기소를 하려면 정보가 공평하게 이렇게 제공돼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기울어지는 운동장이고 수사심의위원회에서도 무혐의 처분 낼 가능성이 높고 뭔가 좀 면피성. 면피성으로 그냥 예. 수사 심의를 통해서 이원석 총장이 그동안 얘기했던 성역 없는 수사 네. 거기에 대한 비판이 있으니까 면피로 그냥 수사 심의로 그래서 소집했다. 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는 네. 국정조사와 특검뿐이 방법이 없다. 김건희 종합 특검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은 이제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이 과거 이제 문무일 총장 시절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도입이 된 제도인데 이게 이제 결국에는 검찰청 내에서 관련되어 있는 이제 독점적인 기소권이나 이런 수사의 문제점을 한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좀 한번 이렇게 여론을 좀 환기하는 정도의 기능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뭐 아예 의미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좀 방법이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이 명품백, 디올백 수사에서 핵심의 문제는 뭐냐면은 네. 처벌 조항이 왜 없습니까? 알선수재부터 뇌물, 뭐 변호사법 위반, 처벌 조항은 수두룩 빽빽하게 넘치거든요. 없는 건 뭐냐? 검찰의 수사 의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가 더 들어가지를 못하는 이런 게 문제인 거고, 아니 우리도 이제 검찰청 가서 아마 조사 안 받아보셨겠지만은 저는 이제 변호사 입회를 많이 하잖아요. 피의자 말을 그렇게 우리 검찰이 늘 믿어줬습니까? 그러니까 피의자가 아니라 그러면은 아닌가 보다 이러고 무혐의 내주나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핸드폰을 검사가 자기 폰을 피의자한테 주고 조사받는 경우가 있나요?
이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수사 방식도 잘못됐고 처벌 조항 없다라는 말도 궤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저는 이번에 수사심의로 갈 게 아니라 이원석 총장이 검찰총장이면 검찰청법에 따라서 전 수사 지휘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것은 나 모르겠다, 손 띄겠다, 약간의 그 소극적 저항인데 네. 우리 검찰청법에 보면요 7조에 검찰 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규정이 있습니다. 검사는 여기 이창수 검사 들어가죠. 네. 검사는 검찰 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 여기 이원석입니다. 이원석의 지휘 감독에 따른다고 나와 있고요. 검찰총장은 12조에 나오는데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서 처리하고 검찰 사무를 총괄하고 검찰 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직급도 아래인데 뭐 지금 검찰총장 패싱하고 네. 자기 마음대로 수사를 엉망으로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는 수사심의위원회로 도망갈 게 아니라 이원석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해서 바로잡는 게 맞았다. 근데 그걸 안 해버리고 심의위원회로 도망가니까 아하. 이건 뭐 저는 잘못된 도망갔다. 절차를 밟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원석 총장이 사실 이 사건 관련해서 출장 조사 문제가 네. 굉장히 커졌을 때 진상 파악하라는 좀 수사 지휘를 했습니다. 수사 지휘까지는 안 해도 진상 조합 조사를 하라는 경로하면서 명령을 했는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그걸 거부하면서 아하. 조사하려면 나만 조사해라. 그리고 김경목 부부장 검사는 내가 뭐 잘못했냐? 사표는 조사하는 장소가 뭐가 문제냐면서 사표까지 냈어요. 음. 근데 그 사표를 어떻게 했습니까? 사표를 다시 반려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원석 검찰총장이 면피용으로 그냥 발언만 하는 것뿐이지 아하. 뭔가 이분이 정치를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를 좋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그런 발언을 한 것이지 결론적으로는 이런 그 무혐의 네. 김건희 여사의 그런 무혐의 처분에 굉장히 일조하고 있다. 저는 아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지금- 된 수사 지휘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보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권익위가 위신이 땅바닥에 떨어졌고 이제 검찰도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만큼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네. 여기에 대해서 이원석 총장이 검찰의 책임자잖아요. 가장 큰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게 본인이 좀 아셔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원석 총장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런 식으로 이제 명을 어기면 네. 대검 감찰부는 뭐 하는 겁니까? 대검 감찰부장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찰을 하고 징계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항명하고 있는데 그 항명을 그냥 받아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총장으로서 본인이 해야 될 이런 지휘 감독에 대해서 명확하게 네. 업무 수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이원석 총장은 한 3달 전부터 뭐 수사는 수사고 인사는 인사다. 뭐 성역도 예외도 특혜도 없다 이런 식의 말만 입만 살아가지고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사실상 기망한 거 아니냐. 국민들은 이원석 총장이 그래도 나름대로 공직자로서 양심이 있고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겠구나를 네. 기대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창수 지검장한테 패싱당하고 항명을 당해가지고 바로 잡는 노력도 안 한다. 그러면서 수사심의위원회에 던져버리고 본인은 퇴임해버린다. 이건 너무 무책임하다. 그럼 검찰의 땅에 떨어진 위신은 더 이상 회복이 안 되는 거죠. 네. 회복이 어렵습니다. 이원석 총장이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한마디 했네요. 뭐라고 했냐면 사회에서 아직도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검찰 외부 의견까지 들어서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짓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총장으로 일하는 동안 일선 검찰청 수사팀의 의견 존중해왔다. 마찬가지로 수심이 심의 결과도 존중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어떻게 믿죠? 하도 이원석 총장 그 동안에 아. 말만 멋지게 하고 행동이 그러니까요. 뭐 어기다 성역 없는 보니까. 수사 얘기했는데. 우리 어떻게 믿어요? 그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네. 본인이 쓰는 것도 아니에요. 어허. 제보자하고 뭐 몇몇 분이 드신 본인이 먹은 건 본인이 계산했어요. 그렇죠. 다른 네. 그런데 그 87,000원 법카 사용으로 기소를 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87,000원 때문에. 네. 그러면 이 건 관련해서 사실 경찰은 불기소 처분했어요. 검찰이 다시 권익위랑 검찰이 다시 조사를 해서 억지 기소를 하고 이렇게 네. 정말 망신을 주고 있는데 아하. 아니 300만 원짜리 디올백을 받은 영상이 있는데 이걸 네. 가지고 무혐의 처분했다? 어느 국민이 이거를 납득할 수 있겠으면 그리고 그러니까요. 앞으로 모든 고위공직자 배우자에게는 디올백을 줘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은 감사의 아니 디올백을 뜻으로. 주고받아도 감사의 표시만 되면 디올백을 주고받아도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 사회의 그런 부패
정도를 정말 그 후진국으로 내린 큰 사건 아닙니까? 이거 하나 받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그럼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 시스템 국가의 본의 안 서잖아요. 이게 대통령 계속 배우자가 나오겠죠. 그러고 다니는데 계속 회자가 자, 되겠죠. 예. 김건희 여사 건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김건희 네. 여사가 그 전에도 서울중앙지검의 배우자였고 검찰총장의 배우자였습니다. 아 그렇네요. 그런 사람이 전에도 대통령 당선된 예. 이후에도 디올백을 받고 다닌 거예요. 그리고 22년 1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김건희 여사의 무슨 허위 이력, 네.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양평 땅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이 돼서 네. 본인이 대국민 사과까지 했어요. 앞으로 관여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로만 살겠다. 대국민 사과까지 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디올백 받고 행세하고 다닌 건데 네. 이 건에 대해서 검찰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 국민들이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아침에 나가서 이게 할 말입니까?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도 사실 이게 뭐 몰카 공작이다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질은 몰카는 몰카대로 우리가 비판할 수 있어요. 뭐 언더커버로 함정 찍었든 취재, 아니면은 뭐 최지영 목사가 증거를 확보해 놓고 있으려다가 나중에 사후적으로 관계가 틀어져서 오픈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대로 우리가 평가를 하면 될 일이고 네. 핵심은 청탁과 관련해서 직무 관련성 대통령은 다 미치거든요. 대통령이 권한이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미치는데 그거 이제 대통령이란 포괄적 자리가. 뇌물이라고 하죠. 네. 거기에 대해서 뇌물 받는 장면이 나왔는데 보통 그게 나오면은 이건 뭐 빼박이다. 이건 뭐 더 이상 감출 수 없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프레임을 전환하려고 노력을 하면 더 추해지는 거거든요. 아니, 명확하게 받는 장면이 나왔는데 영상에 있어요.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면 그건 짐승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지금 선을 많이 넘어왔다. 이거 국민들을 완전히 지금 바보로 아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 그럼 몰카 공작이고 이게 뭐 갑자기 몰래카메라니까 그럼 뇌물 받은 것도 없는 게 되는 게 아닌데 그건 아니죠. 자꾸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의도 자체가 너무나도 불순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네. 저는요 결국에는 과거에 박근혜 최순실 사례가 저는 가장 그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도 했고 권력형 부패의 전형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정유라라고 하는 최순실의 딸에게 삼성이 말을 사줬어요. 네. 그걸 뇌물로 받거든요. 왜냐면 네. 경제 공동체이기 때문에 네.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로까지. 그럼 박근혜 대통령은 삼성이 말 사주는 거 알지도 못하고 네. 삼성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제3자 뇌물 관련 그 미르재단에 돈 보낸 거에 대해서는 청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묵시적 청탁이란 개념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눈빛만 보고 청탁했다 이래서 제3자 뇌물로 미르재단은 했고 말도필은 박근혜 대통령 직접 뇌물로 했기 때문에 청탁도 고려를 안 했단 말이에요. 아, 뇌물로 그러면 그냥. 그냥 직접 뇌물로 했으니까 그러면 정유라에게 최순실의 딸에게 말을 사준 거는 정유라를 보고 준 겁니까? 최순실을 보고 준 겁니까? 아니죠. 박근혜 대통령을 보고 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최순실이 실세니까 최순실의 딸에게 주면서 마치 곽상도가 아들을 통해서 뇌물을 받듯이 똑같은 구조로 가는 건데 그럼 네. 여기 대입을 해보죠. 그럼 김건희 여사에게 백을 사줬다. 그리고 그 뒤에 앉아있던 분은 신라 듀티 프리 면세점 박스 갖고 있었잖아요. 뭐 서류봉투라고 하는데 그 안에 서류봉투인지 돈다발이 들었는지 알 게 아니고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고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게 낼름낼름 뇌물을 갖다 줬다. 그거 김건희 여사한테 주는 겁니까? 김건희 여사가 뭔데요? 윤석열이라는 현재 권력자를 보고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수사를 했듯이 이게 경제 공동체고 현재 지금 포괄적 뇌물이고 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다 인정이 되는데 저는 유죄라는 게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증거가 차고 넘치게 나왔으면 검사들은 기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소를 해서 재판부가 유죄다 무죄다를 판단하면 될 일이 우리가 거의 승복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뭐 수사도 안 하고 핸드폰도 검사들이 오히려 가서 핸드폰을 주고 그럼 김건희 여사 핸드폰을 봐야 누구와 청탁했는지 누구랑 카톡을 했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거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꾸 이걸 갖다가 제보고 무슨 뭐 몰카 공작이다 뭐 자꾸 이렇게 우겨봤자 뇌물 받은 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받은 지금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국민들은 계속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럼 경찰서장이든 뭐 시장이든 뭐 공직자 이제 배우자가 어쨌든 명품백 받았을 때 뭐라고 할지 이게 아니 그 최순실은 지금 너무 억울하지 않겠어요? 최순실은? 네. 아니 저는 최순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물론 국정농단이라는 어마어마한 범죄를 저질러서 음. 이제 나머지는 다 사면해줬지만 이분은 지금 계속 감옥에 있는 건데 본인은 지금 경제공동체로 묶여가지고 뇌물로 또 박근혜까지 사면해줬으니까 이분은 이제 뇌물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뇌물의 본범을 사면해줬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차디찬 감옥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김건희는 무죄야? 그러면 최순실 입장에서는 자기랑 김건희랑 뭐가 다르죠 본질적으로? 아 그런 의문이 들 것 같은 거예요. 그럼 김건희만 중요하고 최순실은 뭐 인권이 없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순실도 범죄를 저지른 거라면 김건희도 수사는 해야죠. 그 담당 이 부분 검사면 관련해서 최재형 목사가 선물을 주기 전에 선물을 줘야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거기 줄 서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누가 봐도 선물이지 그 않습니까? 듀티프리 포장지. 예, 여기에 소리요. 더 중요한 거는 보고서. 무슨 뭐 학원에서 분재 수천만 원 네. 상당한 더 있었어요, 분재도 그쵸. 제공했다고 이 부분에 대한 여죄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 감사의 마음, 감사한 마음을 표시하는. 아 근데 보통 아니, 뇌물은 다 감사하지 않나요? 자, 그리고 뇌물을. 우리가 봐. 음주운전에 단속했어요. 어떤 사람이 네. 음주운전 단속되게 그 사람이 딱 한 번 음주운전 했는데 걸립니까? 음. 아닙니다. 수십 번 음주운전을 했는데 단속에 걸리지 않으니까 마음 놓고 음주운전 하다가 단속에 걸려서 처벌받는 그런 경우 거거든요. 많죠.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목사에게만 뇌물을 받았다는 그런 게 아닐 수가 있거든요. 얼마나 핸드폰을 많은 빨리 사람한테 받았겠어요. 네. 그런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검찰에서 이에 대한 수사를 해야죠. 아니 검사가 핸드폰을 반납하고 피의자의 핸드폰을 받아가지고 조사를 해야지. 검사가 핸드폰 반납하고 피의자가 지정하는 곳에 가서 수사하는 게 말이 됩니까? 원래 5월부터 검찰 인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바뀔 때부터 이 수사는 아하. 무혐의가 될 거라는 그런 불행한 네, 아주 안 좋은 그런 예상을 모든 사람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런데 9월달 이렇게 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대선 전에는 자신과 관련된 모든 그런 의혹에 대해서 사과도 했어요. 처벌은 안 받았지만. 그런데 총선 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정말 공개 행보도 안 하고 주지금들이 있었습니다. 네. 선거 끝나고 나서 5월달에 검찰 인사하고 9월달에 8월달에 이렇게 무혐의 처분하고 이거 선거가 없으니까 아하. 나는 심판받을 일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가 대통령한테 사적 이익을 위해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범죄 성역을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투표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해야죠. 네. 자기 와이프를 지키는 게 아니고 저는 이거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최재형 예. 목사도요. 네. 그 지금 많은 분들이 몰카만 주목을 하시는데 대통령 취임 만찬 기념식 있지 않습니까? 네. 2022년도 5월 달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때도 최재형 목사님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진도 뭐 있죠. 사진을 다 네. 찍어요. 유명 인사들. 왜냐면 네. 대통령 취임 기념 음. 만찬 처음 열리는 거니까. 거기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그거부터 우리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김건희 여사와의 관계가 상당히 오래 지속되었고 그 가운데 네. 많은 얘기들을 해왔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겁니다. 아니 보통 우리가 수사 받을 때 피의자 말을 마치 법조 기자가 검사 말을 받아 적듯이 받아 적는 수사 보셨어요? 없습니다. 아니 추궁을 하고 폰을 빼들어내고 검사들이 압수물 기록 분석을 해서 범죄를 밝히는 거 아닙니까? 강제 그렇죠. 수사라는 게. 근데 네. 이거는 김건희가 말하면은 마치 그 법조 기자들이 받아 적듯이 아 모르셨군요. 죄가 없으시네요. 답을 정해놓고 김건희는 죄를 저지를 수 없는 네. 성역 완전 무결 이걸로 그냥 정해놓고 수사를 하니까 국민들은 화가 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조차도 탄핵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얼마든지 끌어내릴 수 있는 민주공화국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대통령도 잘못하면 쫓겨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죠. 하물며 김건희는 본인이 뭔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법 위에 있지? 왜 이 양반은 왜 김건희라는 사람은 얘기하는 대로 검사들이 다 믿어주고 왜 죄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마무리하지? 이거를 국민들이 못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바보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권력자들이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너무 심하게. 근데 본인들이 그동안 특수부 검사하면서 뭐 검찰 내에서는 그런 식으로 권한 행사를 해왔는지는 우리가 모르겠지만 네. 지금은 본인이 대통령 아닙니까? 국민들이 상시 감독하는 위치에 와 있는 겁니다. 지금은 통하지 않는다. 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뭐 이 두 분이 지금 화가 좀 많이 나셔가지고 네. 정말 하이톤으로 샤우팅을 이제 보여주고 계신데 결국에는 수사심의 이제 결과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15번의 수사심의가 열렸습니다. 2018년부터. 근데 기소 권고를 했을 때 그거를 어긴 적이 없어요, 검찰이. 그건 다 권고를 받아들였어요. 기소를 했습니다. 이번에 수사심의가 어떤 결정할지, 만약에 기소하러 결정했는데 검찰이 여기서 또 어떻게 나올지 이거 너무 궁금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수사심의 결과를 지켜보고 저희가 계속해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심의의 결과에 따라서 또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얘기를 이어서 해볼게요.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비판의 목소리를 정권에서 내고 있는데 이른바 친일 논란, 더 나아가서는 숭일 논란까지
불거져 있습니다. 숭일 논란.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독도 조형물이 뭐 지하철역에서 없어지고 전쟁 기념관에서 없어지고 이런 모습들, 또 김영석 독립 기념관장의 임명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이걸 볼 때 아니 윤석열 정부는 왜 이렇게 일본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건가? 왜 물잔에 물을 채우고 왜 그 물을 채우기를 바라면서 일본의 마음만 그렇게 헤아리고 일본의 눈치만 보고 있는가?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요.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독도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 정부는 독도를 지운 적이 없다. 이렇게 비판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진상 규명 지시하니까 여기 또 비판을 또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재부? 아니 그 지하철역 네, 서울 네. 지하철역에서 독도 조형물이 사라지고 있고 전쟁 기념관에서도 그 지금 조형물이 없어졌는데 없어졌는데 국방부가 뭐 이제 수장고에 있다고 그러고. 사실 뭐 그래요. 네. 뭔가 이걸 왜 치우는지. 그리고 너무 여러 장소에서 조직적인 움직임을 조직적이다. 보이고 하필이면 있잖아요. 이때. 아니 그리고 뭔가 이게 오래됐다 하면은 네. 리모델링 계획을 세워서 다시 만들던지 아니면 계획에 보수를 따라서. 하던지. 근데 이런 계획 없이 그냥 창고에 처방안 얻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했다고. 야, 갑자기 왜 그러냐 이거죠. 국민들 안전을 위해서요? 예. 조형물이 국민들한테 해를 입히나요? 저는 좀 이 부분 이해할 수 동선을 없고요. 막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했던데. 저는 사실은 예. 이 정부 들어서 왜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의 국익 또 대한민국 안보실 차장이 일본인의 마음을 걱정을 해서 그런 발언을 하는지 또 네. 국민의힘은 또 그래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했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 아. 우리 대한민국 1년 지났는데 국민에게 무슨 네. 건강에 피해를 줬냐? 아니 방사능 물질이 어떠한 영향을 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1년 만에 알 수는 없죠. 사실. 10년 후에 나올지 네. 20년 후에 나올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하는 게 마음이지 왜 국민의힘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뭐 안보실도 그렇고 일본의 그런 국익을 대변하는지 사실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 정말 왜 그럴까요? 아니 제가 정말 그럴까요? 전두환 노태우 때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우리가 8.15 때는 다 같이 가서 일제를 규탄하고 일제 강점기를 규탄하고 일제 만행이 다시 도발되지 않게 노력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저러고 있으니까 사실 이해할 수 그럼요. 없고요. 이러한 것이 뭔가 조직적인 움직임, 아하. 뭔가 근권이 움직였는지 네. 타국의 어떤 움직임에 의해서 이런 것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상하다. 사실은 좀 파악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런 조직적인 움직임이 어디서 기인한지 저도 미스테리하고 궁금합니다. 그래요. 신규면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독도 문제? 방통위도 사실은 이진숙 네. 위원장만 가지고 우리가 문제 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 김홍일 그리고 그 전에 이동관 네. 이분들이 했던 행위들까지 우리가 종합적으로 묶어서 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번에 그 일본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강제징용, 네. 위안부 그리고 후쿠시마 오염수, 라임 문제, 그리고 사도광산 문제, 그리고 독도 조형물 지금 치우는 문제, 거기다 김영석 관장을 임명하면서 사실상 친일 인사들을 전면에 배치하려고 하는 이런 문제, 이걸 지금 종합적으로 국민들은 묶어서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기념사를 3번이나 했는데 단 한 번도 역사 의식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 문제 네.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사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건 묻고 지금도 일본이 뭐 계속 그 신사참배하면서 야스쿠니 각오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행동은 계속 지적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런 걸 윤석열 대통령이 뭐 한일 관계 회복이라는 명분 너무 약하지만은 일본인의 마음을 뭐 생각해서 마음을 생각해서 아무 얘기도 안 했습니다. 네. 그러면 국민들이 보실 때는 지금 제가 쭉 나열을 했잖아요. 네. 그런 일련의 흐름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나마 광복절 기념사에서 원칙대로만 했더라면 일본에 대해서 반성할 건 반성해라. 네. 역사 문제 지적했다면 네. 전 그래도 국민들이 뭐 대통령의 의지가 저러니까 조금 넘어가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광복절 기념사도 엉망이죠. 네. 일련의 과정도 다 엉망이죠. 네. 그럼 이거는 이제 친일이 아니라 숭일, 매국 외교라고 해도 본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남은 건 독도 하나니까 국민들은 불안한 겁니다. 독도 조형물인데 또 왜 치우지? 왜 독립기념관에서도 치우고 서울교통공사에서도 치우고 뭐 리모델링 한다 그러면 새 거를 갖다 놓는 게 리모델링이잖아요. 그렇죠. 새 거를 갖다 놔야 되는데 네. 뭐 안전의 문제 얘기하는데 누가 그동안에 안전 문제 삼은 적이 있습니까? 독도 조형물이 무슨 위해로운 것도 아니고
뭐 그 안에 무슨 테러 물질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온갖 핑계를 삼아가지고 어떻게든 치워보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국민들 보시기에는 야 그러면 내년에 한일 청구권 협정 맺은 지 60주년 되는 날인데 그럼 내년에는 혹시 네. 중요한 건 일본인들의 마음이니까 독도도 절반은 일본이 관리하고 절반은 우리가 관리하자라고 그러면 안 되죠. 하면서 그걸 평화라고 포장하는 거 아. 아니야? 라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예. 그럼 그게 아니면 아니다라고 본인들이 해명을 하면 되는데 음. 뭐 이런 얘기하면 또 괴담이다. 아니 자기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국민들이 비판하면 괴담이래. 합리적인 네. 의구심을 가지고 비판을 하면 다 괴담. 검은 세력들의 괴담. 그러니까 이게 권력 있는 권력자들이 다 괴담 치부하고 심지어 더 지나칠 때는 명예훼손 소송까지 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신뢰도 없고 믿음도 없다. 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교통공사가 이게 이제 논란이 되고 안국역 뭐 광화문역 이런 데 막 없어지고 하니까 비판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또 입장을 냈습니다. 이 잠실역과 안국역, 광화문역에서 최근 철거된 독도 조형물을 오는 10월 독도의 날에 맞춰서 액자 형태로 다시 설치할 예정이다. 이 조형물 대신 액자로 설치한다. 이런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조형물이 제작비도 많이 들고 더 이렇게 와닿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정말 독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고 사진이나 그림보다는 조형물이 더 와닿는 거잖아요. 그럼 조형물을 설치해야죠. 왜 갑자기 액자를 설치합니까? 액자도 국민들이 지적하니까 지금 액자 설치한다는 거 아니에요? 조용히 치웠다가? 아니 진짜 오세훈 시장도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액자, 아니, 조형물 대신 액자로. 독도가 얼마나 예민하냐면 우리 학교 네. 다닐 때 한반도 이렇게 그려봤잖아요. 이렇게 한반도 모양. 그랬을 때 꼭 우리가 하는 게 제주도 당연히 그리고요. 네. 울릉도 그리고 그 옆에 옆에 독도 독도. 늘 점 이게 두 개 점. 찍습니다. 그렇죠. 독도.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국민들의 마음에는 이 독도라는 거는 우리 주권의 상징이고 이 독도가 결국에는 우리 영토의 끝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우리 헌법에 의해서도 영토 보전에 영토 수호에 책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만약에 독도에 대해서 1이라도 건드는 모습을 취한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신 그러니까 똑바로 이게- 차려야 되고 이제 예. 독도까지 건들면은 일본과의 관계에서 예민할 게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다 포기한 거예요, 이제 다. 아니 대한민국이 더 이상 줄 게 있습니까? 네. 아니 독도까지 이게 포기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국민들이 심각하다라고 지금 한일 관계에 대해서 전반적인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정부는 들을 생각을 안 해요. 또 괴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 태도도 이상해요. 사실은 대통령이 정말 국민들의 대상으로 반국가 세력이다, 검은 세력의 준동이다, 네, 네. 괴담이다 이렇게 정말 강력한 항전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일본에는 저렇게 또 일본 친화적인 지도자가 될 수 네. 있습니까? 자국민한테 정말 친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일본 대외적으로는 좀 강력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국민의힘도 사실은 그냥 뭐 먼 산 쳐다보시 보고 우리는 뭐 일본을 미워하는 게 아니다, 일본하고 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태도도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아니 YS 대통령도 네. 국민의힘 출신에서 대통령까지 되신 분이지만은 일본 잘못할 때 일본 버르장머리 다 고쳐놓겠다고 했었거든요. 심지어 MB는 네. 독도에 갔습니다. 갔었죠, 갔었고.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그래도 국가간은 있었어요 어느 정도. 근데 야 이거 윤석열 대통령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완전히 뉴라이트 중에서도 가장 저질 뉴라이트들 있죠. 가장 급이 떨어지는 뉴라이트들. 그냥 그 사람들한테 포획돼가지고 다 그 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역사관이든 뭐 국가관이든 네. 모든 게. 이거는 이제 국민들이 참을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거기 때문에 이제 독도까지 건들려고 하면요 국민들이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1년이 된 다음에 이때 이제 계속해서 대통령실하고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게 야당이 선전선동한 거 이거 사과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니 왜 일본에 언급하셨는데 이거 뭐 돈도 쓰고 막 그래가지고 민주당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또 책임론을 제기하더라고요. 아니 대한민국 정부랑 수권 정부 여당이 네.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중시해야지 그런 방사능 물질이라는 게 어느 그냥 그 1년 단시간 만에 그런 뭔가 좀 나쁜 그런 걸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앞으로 2년 후, 3년 후 정말 방사능에 오염된 물질을 먹고 오염된 그런 식수가 나오고 네. 정말 우리나라 바다가 정말 방사능 때문에 놀러도 못 가는 그런 바다가 되면 국민의힘과 대통령이 책임질 겁니까? 그리고 왜 일본의 이익을 대변합니까? 대한민국의 국민의 건강을 생각해야죠. 저는 진짜 그렇네요. 예. 이 부분 보면은 국민의힘
당직자들도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정신 나간 사람들이란 말이 맞아요. 정신 나가지 않으면 왜 일본을 대변합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일본이 이 방사능 물질을 이렇게 바다에 이제 뭐 알프스를 거쳐가지고 처리한다고 해서 뭐 한덕수 총리는 처리수로 해야 된다, 뭐 오염 처리수, 뭐 처리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다른 방법이 있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반감시킬 수 있는 반감기를 둘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걸 이제 바다에 흘려보내는 거. 그렇죠. 일본의 이익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육상에서 보관하면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지금 바다에다 제일 풀어버리는 거 돈 아닙니까? 안 드는 방법으로 하는 건데. 아니 그리고 처리수가 지금 깨끗하다는 취지예요. 처리수라고 처리수 부르잖아요. 얘기하면서. 그러면 처리수면은 그냥 일본에서 농업용수로 쓰지 그걸 왜 뿌립니까 바다에? 아니, 처리가 됐는데 안전한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안 안전하니까 바다에 뿌리면서 바다에 뿌리는데 그걸 괴담이라고 치부를 하는 거는 논리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모순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제가 이거 좀 띄워줄 수 있으면 띄워달라고 네, 네. 요청은 드렸는데 뭐 안 띄워주시더라도 제가 그냥 보여드리면 잡히나 모르겠어요. 국민의힘. 네, 저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2021년도 4월 14일에 난 기사입니다. 음. 국민의힘 따옴표. 네. 정부, 이 문재인 정부.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강력 대응하라. 여기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여기 서 있는 사람 누구냐? 보이시죠? 이만희, 이미자, 정점식 이렇게 서 있어요. 아. 옆에 또 쭈루루 서 있습니다. 더 있어요. 네, 사진 사진에. 커트에는 요 세 명만 일단 찍혔는데 그럼 저는 한동훈 대표에게 요거 3년 전 사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3년 전 사진인데 만약에 후쿠시마 오염수가 위험하니까 뿌려선 안 된다라는 게 괴담이라면 이분들 지금 괴담 얘기하고 있고 자당에 있거든요. 그분들부터 그러면은 괴담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고 사과하면 이제 우리도 검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사과는 안 하지만. 그러니까 자기들이 문재인 정부일 때는 상황이 바뀐 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온 것밖에 정권 없거든요. 바뀐 거예요. 예. 물은 그대로 있습니다. 물은 처리가 됐든 안 됐든 오염수든 간에. 그러면 2021년도 4월에는 본인들이 국회에 가가지고 성명서 읽고 강력 대응하라고 거품 물고 저항을 했는데 그때는 자기들이 야당이니까 이 논리는 맞는 거였고 지금 야당이나 국민들의 건강권과 세계 인류의 환경권을 생각해서 미래 세대를 생각해서 문제 네. 제기를 하는 사람들은 괴담이고 선전선동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도 둘 중에 하나만 해야죠. 둘 중에 하나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한동훈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나의 입장을 못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과 저 말, 논리 모순되는 얘기를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말에 신뢰를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도 이거 아시려나 모르겠어요. 이때 검찰에 계셨어가지고 본인이 정치 안 하실 때니까 모르실 것 같아요. 근데 좀 알려주세요. 그 얘기를 옆에 해줘야겠네요. 참모들 있잖아요. 그 옆에 네, 얘기를 참모들. 해줘야겠어요. 아 저기 띄워주셨네요.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 정점식 의원은 왜 가만히 있는 겁니까? 뭐 싸워가지고 지금 얘기 안 해주는 겁니까? 그때 정책위의장 문제 때문에? 아 왜 본인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한 대표 내가 3년 전에 그거 얘기했다고 규탄한다고 왜 얘기를 안 해주냐 이겁니다. 아니, 근데 이미자 의원도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는 정말 어린 아이들도 다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과 국민의힘에서 괴담이라고 정말 몰아붙이는 것이죠. 그렇게 좋으면 처리소 본인들이 마시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국민들이 그거를 그 고통을 그 위험성을 감내해야 되는 겁니까? 진짜 해양 저는 생물들한테도 미안하지 않아요, 솔직히? 진짜 어부더라고. 저 동해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 종류도 많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인류의 말입니다. 자원이잖아요. 그럼요. 그죠? 자원의 보고고. 보호대 환경인데. 그리고 미래 세대를 생각하면 환경은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더 좋은 겁니다. 환경 유지 보존 의무가 있는 거니까. 일본에 사는 후쿠시마 어민들이 방류를 제일 반대해. 맞아요. 아니 좋아봐 그냥 방류하라 그러죠. 그 좋으면 방류를 왜 해요? 안에서 일본인들 쓰지. 수산업계 종사하는 사람도 물부족, 반대한다니까요. 예? 아이고. 아니, 깨끗하면 안에서 그냥 목욕하는 데 쓰면 되죠. 온천에 쓰든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1년 전에 계속 했던 얘기인데 다시 또 반복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얼마나- 대표는 정치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정치 초보 아닙니까? 그럼 주변에 정치 좀 오래 했고 이때 성명서 읽은 사람들은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정점식, 이만희, 이미자 요 세 네. 분 가서 얘기해야지. 이실직고 해야죠. 한동훈 대표한테. 당신 이러면 우스워지는 거야. 우리가 그 괴담이라고 규정된 거를 우리가 얘기를 했었어. 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입국단 다 조용히 있잖아요. 그냥. 이틀막을 시킨 건가요? 여긴 입국단 스스로 닫은 거예요. 아, 김용현이 와서 막았나? 아 이틀막 했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이러면서. 아니 그러니까 저 이만희 의원은 저 성명서 읽으신 분이 양심 없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가서 괴담이라 그러면 한 대표한테 가르쳐 줘야죠. 저 너무 좀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한동훈 대표 또 무서워지잖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 뭐 당황할 수가 있어요. 이거 좀 당내에서 좀 처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자 이제 과거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과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가 잠시 뒤 10시에 시작이 됩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지금 인사청문회장
환노위 회의장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9시 39분, 한 20분 정도 뒤에 진행이 될 텐데 사실 김문수 후보자 지명이 됐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명이 됐을 때 다들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자 그동안 해왔던 말이 있기 때문에 정말 김문수 후보자 지명한 거 아니냐고 다들 놀라가지고 이거 다시 한번 쳐다보고 이랬는데 이거 왜 이런 겁니까? 아니 좀 저는 예. 우리가 이제 김문수 장관 후보자를 논하는 자체가 정말 진짜 서글픕니다. 역사의 퇴행 아닙니까? 역사의 아니 태입니다. 이분이 한 발언들 보면요, 진짜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노동부 그 파업 네. 정말 합법적인 파업을 하는 그런 노동자들 그 파업권을 인정하지 않고 손배소를 해서 노동자 가정을 파괴해야 된다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그게 특효약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니, 노동자를 탄압하는 사람을 노동부 장관에 앉히는 게 참. 정말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분이 막 경기도지사 시절에 뭐 걸그룹 소녀시대에 대해서 쭉쭉 빵빵이다. 춘향전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그건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설마 뭐 춘향전 얘기는 안 못 됩니다. 하겠습니다. 수위가 굉장히 높은 높아서 예. 문재인 빨갱이 정말 이분이 재야 시절에 야당 시절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망언을 하고 다닌 사람이 김문수 네. 이분입니다. 근데 어떻게 노동부 장관을 안 칩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은 아주 소수의 핵심 보수, 수구 보수, 퇴행적인 세력들을 모아서 지지율, 국정 지지율 20%로 나는 결사항전하겠다. 반국가 세력, 검은 세력이라고 지칭하는 그 대다수 80% 국민들 상대로 나는 결사항전해갖고 대통령직을 지키고 김건희 여사의 각종 범죄 네. 의혹을 방탄하겠다.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문수 장관 후보자를 내정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논평하는 자체가 정말 시간 낭비이고 네. 서글픕니다. 그러니까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김문수 후보자가 서면 질의 관련된 발언 논란에 대해서는 뭐 과격한 표현이 있었다, 과한 표현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소신은 꺾지 않는 것 같아요. 계속 가지고 있는 소신은 계속 유지를 할 것 같은데 오늘 청문회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근데 그 예를 들자면 우리가 아동권리보장원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아동의 권리를 네. 보장하는 곳이거든요. 거기에 아동학대범을 갖다가 원장으로 앉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국정원이라는 기관이 있는데 네. 국정원장에다가 간첩을 갖다가 원장시키면은 그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금도 똑같습니다. 방송 파괴범을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을 앉히고요. 네. 노조가 없는 거에서 감동을 느끼는 노조 파괴범을 갖다가 지금 노동부 장관 시키고 있고 가장 친일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독립기념관장에 앉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인사라는 건 대통령의 메시지고 정부의 수준인데 네. 가장 그 자리에 가서는 안 되는 사람을 갖다 앉히고 있지 않습니까? 아하. 그럼 이 얘기인즉슨 윤석열이라고 하는 자는 가장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이 지금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다는 뜻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걸 만약에 뼈아프게 받아들인다면은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반박을 하셔야 되는데 네. 반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김문수 오늘 후보자한테 물어볼 게 많습니다. 물론 뭐 상대할 값어치도 없다고 하셨지만 오늘 어쨌든 후보자로 앉아 있으니까 좀 물어봐야 돼요. 네. 뭘 물어봐야 되느냐? 뭐 막말도 많은데 저는 핵심은 이거라고 봅니다. 네. 그 2019년도인가요? 집회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문수 지사 워딩입니다. 뻘건 대한민국이 저 뻘건 검찰총 보이시죠? 뻘건 윤석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빨갱이 윤석열 얘기를 합니다. 그 영상을 전 100번 틀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혹시 민주당에 얘기하실 때 있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 100번 좀 틀으시라고. 네. 그 영상을 100번 틀어야 돼요. 틀것 100번. 같습니다. 아니 100번. 그래서 저는 여러 개를 지적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거 그걸로 하나만 지적을 한 놈만 윤석열- 패가지고 주유소 습격 사건처럼 한 놈만 패서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아. 윤석열이 빨갱이라고 했는데 빨갱이라고 본인이 얘기했어요. 그거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빨갱인데 윤석열이 전향자입니까? 아니면 윤석열이 빨갱인데 김문수 당신은 빨갱이를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빨갱이 정부 밑에 와서 욕을 먹느냐? 이 두 가지만 확인하면 끝날 일이에요. 물론 그 뭐 노조가 없을 때 감동을 느낀다 이런 허접한 발언도 네. 아니면 119 때 관등성명 대라고 했던 김문수입니다. 그 있잖아요. 김문수인데. 뭐 그것도 따지면은 뭐 나름의 뉴스거리는 되겠지만은 아하. 전 핵심은 뻘건 대한민국, 뻘건 검찰청, 뻘건 윤석열이 지금 대통령이 됐습니다. 네. 근데 그 정부에 와가지고 뻘건 윤석열과 싸우던 분이 왜 이제 와서 머리 숙이고 들어와서 왜 욕을 어허. 먹느냐? 전 이 부분을 집중 검증을 좀 해야 된다. 이거 정체성 검증이거든요. 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중요한 말 바꾸기도 들어가지만은. 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노동부 장관 할 사람 내각에 등용한 인물이 없는지 그것도 저는 좀 궁금해요. 한번 고사를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아니 아. 김문수 후보자 자체가
진짜 조금 올드하고 너무 오래되신 분이잖아요. 거의 정계를 은퇴하다시피 하면서 퇴출당했죠. 퇴출 사실상. 극우 퇴출. 보수 유튜버로 활동하면서 돈을 5억이나 벌었대잖아요. 4년 각종 4년 정말- 동안 5억. 예, 네. 각종 그 정말 그 극우 진짜 지지자들이 좋아할 말들 입에 담을 수 없는 망언을 하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모으고 사실상 정계 은퇴한 사람까지 아하. 노동부 장관에 앉힐 만큼 그 주변에 그렇게 사람이 없는지 정말 친일파 극우 인사 아니면 주변에 정말 그렇게 사람이 없는지 그게 정말 궁금합니다. 정말 걱정되는 네. 게 지금 통일부 장관도 반통일 인사 앉혀놨거든요. 네. 김용호 장관이라고 아마 그렇죠. 다들 좀 잊으셨겠지만 이제 걱정되는 거는 그 외교부 장관도 친일파를 누구 앉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까 제가 기관들 나열했지 않습니까? 네. 아동권리보장원에 아동학대범 전과자를 임명하면 안 돼요. 근데 방통위원장에 방통 뽀개기 들어갔죠. 그리고 노동부 장관에 뽀개기. 노조 뽀개기 들어갔죠. 네. 독립기념관장에 대한민국 정체성 뽀개기가 들어갔잖아요. 다 뽀개는 사람만 갖다 앉히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사람이 없든지 대한민국을 망치는 게 대통령의 사명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이겁니다. 단 하루라도. 아. 더 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한 의미가 있습니까? 나 대한민국을 뽀갤 사람밖에 주변에 없다 그러면 인복이 없는 거죠. 인복이 없으면 그만해야죠. 제가 볼 때는. 언제까지 대한민국을 과거 퇴행을 넘어서서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인사를 하고 있다. 이거는 대통령이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그냥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참 그래요. 이제 김문수 TV 이런 걸 통해서 이제 5억의 돈을 벌고 그냥 유튜버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있다가 경사노위 위원장을 맡고 또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오게 되는 이 현실 여기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하고 계신데 두 분도 뭐 유튜브 하고 계십니까? 개인 유튜브 이런 아니 거. 저는 뭐 하지는 않고 조금 이제 조금 저도 정치인으로서 활동하려면 필요하니까 아, 준비는 하고 김지호 있습니다. TV. 저는 TV. 신인규의 시대정신이라고 이제 곧 2만 달성합니다. 2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셔서 네.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2만 명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역사에 함께 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슈퍼챗 한번 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축하의 의미로. 저는 슈퍼챗을 안 받고 있습니다.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저를 그냥 알리는 소통 채널로 그럼 운영을 하고 신인규 있습니다. 변호사 응원하시는 분은 오마이TV에 쏘시면 오마이TV에 쏘시면 오마이TV에 됩니다. 슈퍼챗 쏘면 되겠네요. 응원하실 분들은 우리 오마이TV 오마이TV에다가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슈퍼챗도 쏴주시고 요 밑에 보면 후원 그 전화번호도 있던데요. 아, 예. 010 제가 까먹었어요. 전화번호를. 후원해주는 그 번호가 있는데 3270-3828. 그렇죠. 예. 거기 이제 후원도 아니고 그냥 히읗과 이응만 보내도 알아서 전화가 문자 그러니까 초성만 보내도 보내셔도 됩니다. 오마이TV 응원할 수 있는 방법 010-3270-3828도 있고요. 예. 슈퍼챗도 받고 있고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앵커님도 구독 좀 해주시면 안 됩니까? 지금 보니까 1.99거든요. 저 2만 아, 명이 제가 안 했네요. 2만 명이 거의 눈앞에 목전 앞에 와 있습니다. 좀 많이 도와주시면 2만 명 곧 될 것 신인규의 같습니다. 시대정신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신인규 시대정신 이건 슈퍼챗 안 받으니까 오마이TV에 대신 예, 싸주시면 오마이TV에 많이 네, 써주십시오. 신인규 응원한다 하시면 싸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지호 TV도 또 언제 등장하게 될지 저희가 네. 등장하게 되면 만들어지면 저 홍보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있긴 한데 네. 숫자가 홍보 뭐 좀 그냥- 하시죠, 그래서. 예, 아니 뭐 김지호 TV 지금 뭐 한 200명뿐이 안 되고 아, 저희가 이제 오. 활동을 하면은 그때 또 아. 홍보 알겠습니다.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때 말씀 주면 저희가 홍보 많이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퍼챗 안 받으시면 또 저희 아니, 아직 오마이TV로 뭐 그거까지는 준비를 안 했고 이제 아니 시작해야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자는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5억. 예. 5억을 오. 땡긴 사람이 무슨 또 장관으로 간다는 겁니까? 아니 좀 사실 정신을 차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 근데 진짜. 이런 뭐 퇴행적 인사 아니면은 충암파라 그래가지고 추가. 자기 충암고등학교 선후배들 예. 이런 사람도 국방부 장관 안 치고 정말 행안부 언제적 이상민 행안부 장관인데 아직도 그 아직도 자리에 행안부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렇죠. 방첩사령관하고 777 사령관도 다 충암 충암 라인으로. 충암 충암파로 장악하고 있어요. 지금. 뭔가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는 다 충암파로. 음. 이게 무슨 진짜 근대 국가도 아니고 뭐 왕조 시대도 아니고 성벌 정말 진골로 가고 있는 건가요? 정말 진짜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네. 자, 뭐 이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오늘 리얼미터 조사 나온 거 보니까 좀 또 소폭 하락을 했더라고요. 30%까지 내려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 지난 19일부터 2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6명 대상으로 조사해 봤더니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 30%.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에 30.7이었어요. 또 내려왔고 리얼미터에서 이렇게 낮아지기 쉽지 않거든요. 지금 보면 계속해서 32, 31, 뭐 34까지 갔다가 30까지 내려왔다.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제 보수 진영에서도 조금씩 손절각 이게 나오고 있는 근데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보수의 분화는 이미 시작이 됐죠. 시작됐다. 그러니까 지난 전당대회 국면에서 네. 이제 친윤을 표방했던 원희룡 후보가 이제 장렬히 전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취임은 했는데 네. 결국 한동훈 대표가 정상적인 여당 대표를 할 거라고 아마 본인도 기대 못 할 거예요. 아마 앞으로 가시밭길이 험난하다라고 본인도 인식하고 있을 것처럼 네. 결국 보수는 떠오르는 권력이라고 하는 한동훈 대표 당권을 이제 장악해 나가겠죠.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는 구우 권력은 이제 퇴물 취급 받는 거거든요.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방송 나가면요 보수 패널들이 윤석열 대통령 실드 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못 봅니다. 그래요? 아니 다 그냥 문제는 있다 정도까지는 이제 다 인정을 하고 대통령 잘했다라고 옛날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대통령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네. 그걸 반영해주는 지표가 저는 저 30%고 저 30%도 사실은 관성적으로 응답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지난 갤럽 조사 기준으로는요 저 깜짝 놀란 게 TK가 PK보다도 지지율이 더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제는 영남이 흔들리고 있다. 그리고 세대적으로 봐서도 60대 이하, 그러니까 네. 10대부터 60대까지는 다 전사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다 싫어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70대만 긍정평가가 월등히 높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쪼그라들고 있다. 그리고 70대 이상도 지금 의료 갈등 때문에 의료 문제가 이제 전면적으로 대두되다 보면은 어르신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실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내 문제가 됐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더 철회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세대별로 봐서도 위험한 이번에 거죠, 지금. 위험한 응급실 뺑뺑이 응급실 이 논란도 계속 커지고 있고 지금 보건노조도 29일부터 파업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공의들도 떠났고 지금 간호사마저 파업을 하게 된다면 물론 필수 이 관은 계속 지킨다고 하지만 정말 혼란할 것 같아요. 추석 연휴 앞두고. 일단은 예. 윤석열 정권 자체가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굉장히 큰 심판을 받은 거예요. 192석이 야당한테 갔잖아요. 네. 그리고 정부 여당이 정말 어떤 개헌선, 탄핵선만 지킨 경우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태도는 네. 우리가 탄핵 저지선을 지켰다, 잘했다, 우리 할만하다. 뭐 지난번하고 그 총선 전하고 지금하고 더 늘어났죠. 무슨 차이냐? 지금 정신 승리를 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심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태도를 변경하지 않고 지금 계속 더 악화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매우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정신 승리로 버티고 있다. 그리고 정말 그 의료 대란 문제가 지금 심각한데요. 사실은 제일 큰 문제는 병원들, 종합병원들이 네.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아하. 지금 그 아산중앙병원 이게 국내에선 제일 큰 병원 아닙니까? 네. 명태를 아산병원. 받고 있고 그다음에 제약사들한테 뭐 3개월에 한 번씩 약값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 약값도 지급을 못 해갖고 연기하는 병원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좀 수술 안 되죠. 병원 어렵죠. 네. 응급실도 안 되고 응급실도 안 들어가. 아니 왜냐면은 응급실에 응급의료는 의사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너무 지금 환자를 못 힘들다고요? 받는 예.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소방관들도 이거 문제가 심각하다. 거리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이것도 입벌구야. 아무 말이 없어. 이거 진짜 심각한데. 어떻게 할 건지 해결책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더 심각한 건 본인이 만들었잖아요. 본인이 정상적으로 지난 2월에 대한민국 의료 아무 문제가 없이 그냥 그대로 가고 있었어요. 물론 뭐 그 내부에 골문 건 있겠지만 그 골문 것만 핀셋으로 도려내야 되는데 완전히 의료 시장을 선거 앞두고 뽀개버려가지고 정원 2,000명 늘리겠다 이거 하나로 네. 결국 전공의들 내보내고 의료 시장을 여기까지 망가뜨려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대통령이 인사를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완전히 막장 인사를 하면서 국정 브리핑을 하면 뭐 합니까? 아니 국민들이 인사가 메시지고 인사가 만사인데 인사를 엉망진창으로 하면서 김문수 얼굴까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네. 근데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해서 어떤 미사 여구를 써도 국민들이 믿냐고요. 안 믿죠. 믿죠. 못 한 믿죠.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악수하자 그러면은 그걸 믿습니까? 못 무슨 믿죠. 북한이에요? 화전이 안면전술습니까? 못 믿는 거 윤석열 대통령의 말은 이건 거의 사기꾼이다. 이건 네. 거의 사기다. 그럼 한 손에 칼을 내려놓고 반성하고 성찰하고 말을 바꾸든지 여전히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으로 뒤통수 치고 하면은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이후에
하나도 달라진 게 없고요. 본인이 정치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랑 영수회담까지 했습니다. 근데 영수회담을 하고 나서 지금 3달 지났는데 뭐가 좋아졌죠? 오히려 더 나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도 더 나빠지는 정부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말을 안 들으니까요. 그 의료 대란 문제도 네. 지금 장관하고 차관이 좀 문제잖아요. 사실 차관 같은 경우는 의세라는 정말 그런 비속어도 남발했고 예, 그러면 뭐 아니라고 뭔가, 하지만 본인은 예, 대화를 하려면은 뭔가 네. 저는 의협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의협 회장도 굉장히 문제 있는 인사지만 의사들하고 뭔가 대화를 풀려면 좀 개각을 통해서 새로운 인물을 좀 보내고 돌파구를 마련하고 뭔가 좀 정성을 보이고 그래서 잘 다독여가지고 뭔가 좀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야지. 지금은 뭐냐면요. 네. 뭐 종합 병원에 사람이 몰리지 않게 뭐 응급 환자가 아닌 사람이 오면은 그냥 경증 환자는 뭐 뭐 90%까지 본인 돈 내고 저기 뭐 분담금을 확 네. 90%까지 올리겠다. 그러니까 비싸서 병원에 못 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그래도 갈 사람 정책입니까? 그렇죠. 아니 그럼 돈 있는 사람만 아플 권리가 있으니까. 아니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암이 커지고 있대잖아요. 8주 4주에 한 번 항암 치료를 네. 받아야 하는 사람이 그냥 뭐 계속 그게 연계되고 요새 보면 병원 관련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걸 지금 방치하고 있어.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있어. 아니 사고를 쳤으면 수습을 해야지. 그 권한 가지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대통령 놀이하는 겁니까? 저는 그거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진짜 한 사람의 그런 2,000명 증원이라는 근거가 어디서 나오지도 못한 그런 정책을 가지고 무슨 정책을 수립하면 근거가 있어요. 근거 없이 그냥 내뱉은 말 때문에 본인 멋있으라고 그냥 2,000명 증원하자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뒤늦게 나서 복귀해 보면 뭐 천공 얘기도 있었죠. 2천공. 2,000 정말 그거 진짜 생각하기 싫습니다. 그 얘기가 나올 저는요, 정도로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다. 이거 관련해서 정말 좀 개각을 해서라도 좀 분위기를 바꾸고 계속 말만 하지 말고 대화를 좀 하고. 대화를 좀 해서 문제를 풀 네. 생각을 해야죠. 그게 결국 정부의 능력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쉬운 의대 정원이라고 하는 과학적 근거도 못 밝히는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얘기하면서 과학으로 이게 검증됐다는 말 네, 하니까 우스운 거예요. 아니 의대 정원에 대한 이 계산법은 이미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원은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 2,000명씩 증원하라는 게 아니라 이미 통계적으로는 한 150에서 400명 사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도 500명 그 언저리를 하려고 했던 것이 네. 이미 과학적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 언저리도 사실 증언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의사 부르고 간호사 부르고 보건 노조들 다 불러서 원탁 테이블에서 합의안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니 뭐 400명 싫다 그러면 250명이라도 그럼 증언해 보자. 이렇게 단계적으로 밟아 나가는 거를 보건복지부가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전혀 안 하고 2,000명 때려가지고 앞으로 해결책은 그거야. 병원 오면은 돈이 많이 들어 오지 마. 이게 어떻게 해결책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그 이게 병원이 말이 왜 안 되죠. 필요합니까? 병원이 왜 필요하냐고. 오지 말라고 예.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건 해결책이냐고요. 뭐냐면 해결책이 이 정부의 해결책. 의사들이 반대, 압색, 수사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의사들이 그냥 더 나빠진 거예요. 아니, 저는 뭐 지금 의협의 그런 해결 방법도 네.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그 의협 회장이 좀 이상해서 예, 자기 이익을 밝히는 것도 문제지만 네. 그렇게 이익단체가 활동을 해도 국민 생명에 관련 문제와 관련해서는 잘 다독여가지고 뭔가 좀 국민이 불편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누가 국민이 2,000명 그렇게 늘려가지고 네. 치료도 못 받게 해달라고 본인한테 그런 요구한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 더 웃긴 건 뭐냐면은 3대 개혁이라고 연금 노동 교육 네. 뭐 내용도 없지만 늘 3대 개혁 외치다가 스리슬쩍 의료 개혁을 또 껴놓더라고요. 요즘은 4대 개혁 4+1 저출생까지. 그러니까 전 이게 갑자기 왜 이게 4대 개혁으로 올라와서 뭘 개혁했는지를 설명을 좀 해보라 이거예요. 이번에 한대요. 아니 2천 뭐 해요? 2,000명 늘리면 그게 개혁입니까? 네. 병원을 다 무너뜨린 게 개혁이에요? 이번에 브리핑할 때 아이고야. 액트지오 얘기도 좀 했으면 액트지오. 좋겠어요. 액트지오 영일만 어떻게 된 석유는 겁니까, 어떻게 진짜? 됐는지 또 없어졌어. 이 정부는 뭐만 하다가 막 그럴듯하게 발표를 하고 아휴. 그다음에 후속이 없어요. 뭘 꾸준하게 하는 그러니까요. 거. 꾸준하게 하는 거 있네요. 뭐요? 친일. 수사 꾸준이야 수사. 친일. 아니 야당 탄압은 꾸준하게 합니다. 친일 야당 탄압. 이거 뭐 분노의 한 시간이 이제 되고 있는데 예. 한동훈 대표가 또 이런 얘기를 했네. 오늘 아침 회의에서 여야 대표 이제 회담 전체 생중계를 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보진 않겠다. 그래서 만나자. 그러니까 생중계를 회담 성사의 전제 조건을 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회담을 뭐 하겠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생중계 얘기 나와서 많은 비판을 받았잖아요. 이게 회담이지 토론이냐 이런 얘기부터 해서 대선 토론에 못 나올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려고 생중계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 근데 저는 한동훈 그, 대표가 뭐 어쨌든 전제 조건 보지 않는다 또 이런 얘기 했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중계라는 게 예. 한동훈 대표의 노림수가 너무 뻔해요. 노림수. 첫 번째는 이재명 대표랑 좀 이렇게 대등한 위치를 서고 싶다라는 거고 음. 두 번째는 뭔가 대권 전국의 주자로서. 주도권, 그러니까 음. 이슈 파이팅이 지금 안 되잖아요. 뭘 그렇죠. 얘기해도 기사가 안 나고 네. 국민들이 박수 칠 일이 없으니까 내가 토론에서 뭐 한번 보여줘야지. 뭘 요거 보여줘? 두 번째. 뭘 보여줘? 아, 본인은 이제 한 방 날려야지. 예. 우리도 막 이렇게 막 잘해야지 할 때 있잖아요. 이제 그런 어. 의혹이 있는 거고 마지막 전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 게 하도 윤석열 대통령이 시어머니처럼 자기를 이잡듯이 잡으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회담을 해가지고 몰래 합의를 하면 그러니까 이면에서 합의를 하면 혼나잖아요. 옛날에도 결제 서류로 많이 머리를 맞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머리 또 맞으면 곤란합니다. 머리 때리면 안 되는데 옛날에도 이게 그렇죠. 서류 가지고 막 모서리로 때리면 이거 아프거든요. 인권 침해고. 그러니까 본인이 또 결제 서류로 혼날 것 네. 같으니까 아예다. 아예 그냥 오픈해서 나 좀 살려줘 이런 느낌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지금 오늘자로는 조금 일부 후퇴해서 네. 그냥 뭐 원래대로 하자라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묻고 싶은 거예요. 왜 네. 그런 이런 논란을 만드냐 이거예요. 이게 정치 초보 아닙니까? 원래대로 할 네. 거면은 원래대로 그냥 놔뒀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중간이나 간다고. 예. 정치권에서 해오던 게 이게 그냥 그렇게 했겠습니까? 원래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회담이니까. 회담이니까. 예. 그럼 제발 좀 전 한동훈 대표가 네. 좀 기본 정치권의 예의와 방식과 관습을 좀 존중했으면 좋겠어요. 한동훈 네. 당대표 입장에서는 그 한 달 동안 워낙 존재감이 없었기 너무 때문에 없었어요.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를 됐을 때 뭔가 컨벤션 효과가 있을 때 당대표 회담을 했을 때 아주 본인의 아. 존재감을 각인시킬 수 있는 내가 절호의 이재명 상대다.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제 뭔가 좀 공개 회담 이런 걸 제의하면은 어쨌든 어그로를 끌면서 그런 얘기들로 막 계속 물어보고 할지 말지 분쟁이 생기고 뭔가 내가 주도권을 자신을 가지고. 주도권은 올라가잖아요. 아하. 사실은 그렇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계속 윤석열 대통령과 내가 미래 권력이니 나를 네. 밀어달라.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야 내가 3년이나 남았는데 어떻게 너를 밀어주나 이 여권의 진짜 지도자는 나다 이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 지금 결사항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지키겠다. 와이프도 지키고 네. 내 정권 3년간 내가 해먹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결사항전 하는데 한동훈 대표는 이렇게 가면 자기가 집권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는 민생 하면서 네. 결사항전 그 대화에서 벗어나면서 뭔가 존재감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자기 정치. 결국은 자기 정치를 하더라도 자기 컨텐츠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 컨텐츠. 컨텐츠가 없어요. 콘텐츠가 없었나요? 뭡니까? 기억이 나는 게 지금 한동훈의 컨텐츠는 깐족이에요. 깐족. 아니죠. 그냥. 화보 촬영. 화보. 아 셀카? 화보. 셀카와 허리에 깐족. 손 올리고 허리에 있는 손 거. 애교 예, 포즈. 뭐 이렇게 까치발 이런 것뿐이 없기 때문에 인생 화보. 인생 화보. 이야기할 게 정말 이재명 네. 대표는 추석 앞두고 뭘 얘기할지 우리가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민생지원금 전 국민 민생지원금 25만 원. 네. 딱 생각나잖아요. 한동훈의 대표 정치가 뭡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공개 회담이라도 하자 하면서 어그로를 끄는 것이죠. 아니 그 전부터도 네. 금투세 토론하자고 계속 센 맞아요, 척했어요. 맞아요. 뭐 아무나 금투세. 나와라, 이재명 나오든 박찬대 네. 나오든 아무나 나와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항상 소위 말하는 이제 어그로를 끌려고 했던 건데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 방송 보고 있다면 네. 제가 정말 지혜를 드리고 싶어요. 진심입니다. 오.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를 옆에다가 경쟁 상대로 놓을 수도 없는 게 이미 총선에서 붙었잖아요. 아. 이미 대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패장이죠, 패장. 패장인데 네. 반성과 성찰한 것도 없기 때문에 또 붙으면 또 지죠. 그러니까 전 이재명 대표를 경쟁 상대로 놓을 것도 없다. 경쟁이 일단 안 된다. 그걸 인정을 해야 되고 예. 그럼 한동훈 대표가 넘어야 될 산이 세 가지가 있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첫 번째 산이 뭐냐면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그 개인의 산을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구수했거든요. 한동훈 대표는 거의 빠르게 붙었을 거예요. 이 구수 고집 꺾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년급제했습니다. 예, 여기 소년급제고 여기는 장수생이기 때문에 구수고집. 구수 고집을 꺾기가 매우 어렵다. 아, 예. 그래서 전 요거 이제 윤석열의 산을 넘어야 되고 두 네. 번째가 뭐냐면은 영남 기득권 당내의 의원들의 산을 넘어야 돼요. 아니 지금 최고위원회에서도 본인의 의견을 관철 못 해가지고 막 최고위원들이 최상병 특검법도 밖에서 안 되고. 막 지르고 다니는데 네. 의원총회 벽은 더 넘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내부에서 의원들의 산부터 네. 넘어라. 밥이나 아. 좀 먹고 설득이나 해서 당신 사람 만들어라. 이게 두 번째. 제가 진심으로 조언합니다. 아, 예, 예. 마지막으로 예. 국민 여론의 산을 넘어야 돼요. 근데 여론의 산을 넘으려면 메시지가 일관되고 민심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도 제가 보수 네, 네, 정치인이지만 네.
나름대로 전 지금의 시대 정신과 민심을 얘기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근데 음. 한동훈 대표 제가 얘기한 메시지와 한동훈 대표 메시지는 극과 극이에요. 그럼 저가 거짓말하든지 한동훈이 거짓말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진실이고 하나는 거짓일 거 아닙니까? 민심은 하나일 테니까. 아니 네. 저는 지금 민심을 얘기하고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말로는 특검도 할 수 있다. 뭐도 할 수 있다. 말로는 하여튼 뭐 세계 챔피언이야 말로는. 근데 말로는 펀치를 챔피언이야. 때려보면은 물주먹이에요.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결정적일 때 김건희 여사의 그런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도 네. 아. 결정적일 때 뭐 팩트와 법리에 따른 네. 거 아니겠냐. 그런데 내가 잘 보진 않았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은 꼬리를 그 나네. 화법이 안철수 의원 화법이란 말이에요. 중도를 그거 먹겠다면서 배운 거 아니에요? 극중주의.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극중주의라는 거거든요. 중주의가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가장 기계적으로 가운데를 그냥 찍어서 예. 가보겠다는 건데 그거는요 내부 아. 집토끼도 날아가고 외부 산토끼도 날아갑니다. 자, 지금 김문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시작이 되는데요. 이 현장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보기로 하고 오늘 김지호 부대변인 너무 고생하셨고요. 네네. 확실히 힘이 다르네. 최종 파이팅이. 교수님은 좀 얘기하다 보면 좀 힘이 당이 떨어져가지고 아무 말씀 안 하시는데 보통 오늘은 떡을 드시거든요. 떡을. 끝까지 하이톤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마이 TV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예, 구독자가 128명에서 133명을 한 5명 늘었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돼요. 다음 주까지 더 다음 지켜. 주에 이제 지호 매직을 한번 지호 기대해 매직을 한번 네, 기대를 뭐 해보겠습니다. 찐적이라도 섭외해야겠습니다. 예, 많이 좀 알리세요. 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분 보내드리고 현장으로 넘어가서 국회 환노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